모닝 브리핑입니다. 환율 리스크가 잠잠해지니 우리 시장은 부디 반등다운 반등이 나와줬었던 전거래 일이었습니다. 상승 종목 수도 참 많았죠? 네, 맞습니다. 상승하는 종목 수가 무려 2천여 개가 넘었었는데요. 네, 또 코스피도 5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을 해주면서 2천여 개의 종목이 상승했던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이 상승했던 전거래일, 오늘도 그 반등의 지속성을 한번 기대해보면서 모닝 브리핑 지금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강한 반등이 나와 다행입니다. 이 외환당국의 구두 개입에 환율이 이틀 연속 하락하자 환율 리스크가 완화되며 투자 심리가 개선됐던 4월 18일 목요일장 한마디, 환율 하락만큼 반등다운 반등입니다. 1,400원에 육박했던 환율은 지난 이틀간 20원 넘게 빠지면서 1,370원대에 안착해줬고요. 이에 환 리스크 해지를 추구하던 물량이 순매수로 전환, 외국인의 대형주 위주 순매수가 다시 유입되며 지수 상승을 견인했던 전거래일. 더 구체적인 마감 수치와 수급 동향, 특징 테마까지 확인해보고 오시죠. 네, 어제는 정말 오랜만에 양대 지수 모두 시원하게 올라줬습니다. 중동 리스크가 일부 완화됐고 또 미국의 국채 금리와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면서 투심이 개선된 건데요. 거의 모든 업종이 상승한 가운데 시총 상위 종목들 대부분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특히 어제는 그동안 많이 빠졌던 포스코 그룹주가 반등에 성공했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도 일제히 상승한 점이 특징적이었습니다. 그리고 멀리 떠났던 외국인과 기관이 어제는 모두 돌아와 주면서 국내 증시는 크게 올랐는데요.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5,803억 원 매수 우위를 보이면서 1.9% 상승 마감했고요. 또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9거래일 만에 순매수로 전환하면서 무려 2.7%나 올랐습니다. 855선에 거래를 마쳤네요. 네,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대부분의 섹터가 올랐던 기분 좋은 하루. 그 가운데 유난히 올랐던 업종은요, 조선과 여행, 철강주였습니다. 네, 우선 조선주부터 살펴보시면 이 미중 갈등 수의 기대감과 함께 주요 조선업체들의 실적 호조가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어제 한화오션은 8개월 만에 시총 10조 원을 회복한 채 마감을 했고요. 14% 올랐습니다. 그리고 HD 현대미포는 10% 가까운 오름세를 보였네요. 네, 그리고 5월 1일부터 5일까지 중국의 노동절 연휴를 앞두고 있죠. 항공권과 관광지 예약이 코로나 이전을 훨씬 웃돌면서 소비 기대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항공과 화장품, 카지노, 여행주들이 일제히 상승했는데 특히나 여행주인 모두투어와 하나투어가 각각 9%와 6% 상승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미국이 중국산 철강과 알루미늄 관세를 3배 인상할 것이란 소식에 철강주가 어제 장 초반부터 강하게 올라줬는데요. 이 영향으로 포스코 그룹주가 일제히 빨간불을 켜냈습니다. 포스코 스틸리온과 포스코 홀딩스 모두 6거래일 만에 반등에 성공하면서 각각 10%와 5% 오름세를 나타냈습니다. 네, 이렇게 어제는 거의 모든 섹터가 올랐는데요. 그중에서 오늘은 어떤 한 종목을 꼽아서 공부해 볼까요? 네,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어제는 2,070여 종목이 상승하며 대부분의 업종과 종목이 상승하니 하락하는 종목이 특징주였던 하루였는데요. 자, 그럼 오늘은요, 한국은 이미 쿼터제 수출이라는데 미중 통상 갈등 반사이익 기대감에 어제 개장과 동시에 유독 강한 시세를 보였던 철강주 한번 꼼꼼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철강 기업들의 주가가 일제히 급상승을 하게 만들었던 뉴스로 이야기를 시작해 봐야겠죠. 다음 페이지 확인해 보시죠. 현지 시간 17일 미국 바이든 대통령은 중국 철강과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를 25%로 3배 인상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미국 무역대표부에 지시를 한 거죠. 현재 중국산 제품의 평균 관세는 7.5%였는데 이걸 25%로 올리라고 권고를 한 건데 미국은 왜 그랬을까요? 사실 미국 경제 좋다 하지만 불확실성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한 게 사실입니다. 지금 미국 기업들은 해고 칼바람이 불고 있다는 게 팩트.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매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미 구글은 AI의 발전으로 엔지니어들 인력을 감축했고요. 테슬라 역시 대규모 정리해고를 진행했습니다. 월마트는 이미 감축 시작한 지 오래고 맥도날드도 올 초 최저임금 인상에 정리해고로 대응을 한 바 있습니다. 이렇게 고용적 부담이 심각하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서 물가 부담은 지속되니 소비 여력이 문제가 없다라고 보기도 어렵습니다. 근데 이 와중에 중국, 요즘 어떻습니까? 알리나 테무나 난리도 아니죠. 이 초저가 제품으로 글로벌 시장 공습에 나섰습니다. 이런 중국의 행보가 미국 일자리에 크게 위협받으니 미국이나 우리나라나 모두 중국산 저가 제품 제재에 집중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고물가를 해결하기 위해
저가 물량 수입이 좋긴 하나 지금처럼 고용률이 중요한 상황에서 중국의 시장 잠식이 해당 지표를 위협하니 국가적 차원에서 저가 상품에 대해 칼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중국 두 국가가 세계 주도권을 두고 경쟁하는 상황에서 중국이 저가 제품으로 성장하는 모습을 과연 미국이 가만히 놔둘 리 있을까요? 고로 바이든 행정부 이 중국 시장의 침투를 억제함과 동시에 철강 노동자의 표를 얻기 위해 이번 관세 부과를 택하게 된 것으로 풀이됩니다. 항상 그랬듯 불공정 무역이라는 아주 좋은 명분거리를 통해서 말이죠. 자, 그렇다면 중국산 제품에 대한 미국의 관세 부과가 한국 철강사의 수혜라는 공식이 어떻게 성립될 수 있는 걸까요? 다음 페이지 보시죠. 중국 상황을 우리가 좀 잘 들여다봐야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중국은 이 유럽과 철도를 이용해 무역망을 확장시키기 위해 시작한 인프라 구축 정책, 1대1로 정책이 중국 철강제의 청소기 역할을 하며 철강의 과잉 생산을 좀 커버해주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1대1로 대상국들이 막대한 빚을 떠안으며 70조 원이 넘는 자금난에 빠졌고 이번에 중국 경제지표 발표될 때 보셨죠? 중국 경제의 핵심, 이 부동산 경기는 전혀 살아날 기미를 아직까지는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철강의 주요 활용처인 아파트와 인프라 사업에 차질이 생긴 거죠. 이렇게 갈 곳 잃은 중국 철광석들이 전 세계 철광석 가격 하락을 견인했고요. 값싼 철광석들이 해외로 수출되기 시작하니 국내 철강사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값이 싼 중국산과 경쟁을 해야 했기 때문에 판가 상승에 제한이 있었던 거죠. 즉 고정비 부담이 큰 철강사 입장에서는 철광석 가격이 싸진다 한들 수입해오는 과정에서의 물류비 부담이 있었고 중국산 철강이 가격 인상폭을 제한하고 있었던 터라 국내 기업들의 수익성이 너무너무 좋지 못한 상황이었는데 미국이 중국 제품에 관세를 매긴다? 그럼 수입 가격 높아지는 거니 한국 철강사들은 그만큼 판가를 높일 수 있게 되겠구나 라는 논리에서 어제 철강주들이 일제히 환호했던 겁니다. 그런데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하나 더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보시죠. 한국은 이미 자국의 철강 제품을 쿼터제로 수출하고 있다는 겁니다. 2018년을 기억하십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철강 수입이 자국 경제 안보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이유로 한국산 철강에도 25% 관세를 부과한 전력이 있습니다. 그때 당시 한국은 미국과 협상에 쿼터만큼 무관세로 수출을 하고 그러니까 직전 3년 평균 수출 물량의 70%만 무관세로 수출을 하고 이를 초과하면 관세를 내는 쿼터 축소 정책을 택하는 게 최선이었던 거죠. 이로 인해 한국산 철강의 수출량은 이미 감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11월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 얼마나 자국 철강 산업 보호 움직임을 강화하겠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최근 자신이 재선에 성공을 하면 중국산 철강제에 무려 60% 관세 부과하겠다라고 말을 해서 2018년 과거처럼 한국에도 좀 불똥이 튈 수 있는 시나리오까지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고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미국의 이번 조치, 한국 기업들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아주 크다기보다는 이번 조치로 인해 오히려 미중 무역 갈등이 재점화될 수 있다는 부분, 더 나아가서 미국 대선을 앞두고 두 후보 간의 경쟁이 치열해지며 글로벌 무역 환경의 불확실성이 증가할 수 있다는 부분까지 염두를 해두고 투자 전략을 좀 재정비해 볼 수 있는 시점으로 삼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관련주 확인해 보겠습니다. 포스코 스텔리온입니다. 어제 장중 상한가를 기록한 후 윗꼬리를 길게 달며 10% 상승에 그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주사 포스코홀딩스도 볼까요? 그래도 2차 전지 관련주들의 반등 분위기도 어제는 함께 타면서 포스코홀딩스는 상승 탄력을 잘 유지하며 5% 급등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현대제철입니다. 주가 4.5%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이즈가 다소 작은 종목 안에서는 신스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어제 바닥에서 반등이 나와줬습니다만 윗꼬리를 길게 달며 음봉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주요 공시와 오늘장 지켜볼 만한 주요 일정까지 확인해 보고 오시죠. 네, 이어서 공시 내용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항공기 부품 제조업체인 아스트는 제3자 배정 유상증자를 결정했다고 공시했고요. 그리고 옵투스제약은 보통주 15,021주 규모의 자기 주식 처분을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OLED 관련주로 부각된 AP 시스템이 우상향 곡선을 그려가고 있는데요. 어제는 52주 신고가를 경신했는데 장 마감 후에 단기 과열 종목 지정 예고 공시가 나왔습니다. 투자에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오늘의 주요 일정도 확인해 보시죠.
삼성전자와 현대차, 삼성화재 등 외국인 배당금 상위 기업들이 배당금을 오늘 지급할 예정인데요. 국내 상장사들의 본격적인 배당금 지급에 원화 약세가 가중될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환율 흐름 잘 살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현대건설과 HD 현대인프라코어가 1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실적에 따른 주가 양방에 주목해 보시고요. 또 일본 도쿄전력은 오늘부터 후쿠시마 제1원자력 발전소 오염수의 2차 연도 방류를 개시할 예정입니다. 오늘 소금과 수산주의 흐름도 지켜보시죠. 네, 마지막으로 오늘장 키워드까지 살펴볼까요? 네, 오늘장 키워드 첫 번째 키워드는요. 바로 고점 대비 누그러진 환율과 금리, 유가입니다. 밤사이 WTI 유가와 달러 인덱스는 소폭 상승, 미 10년물 국채금리도 4bp 이상 오르긴 했지만 그래도 완전 고점 대비해서 누그러진 모습을 보인 환율과 유가를 보고 출발하는 국내 증시는 과연 오늘도 반등의 지속성을 보여줄지 가장 큰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TSMC와 넷플릭스의 실적을 시장이 좀 어떻게 소화해줄지 여부입니다. TSMC가 글로벌 반도체 파운드리 성장률 예상을 기존 플러스 20%에서 플러스 10%로 하향 조정을 했죠. 넷플릭스는 호실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두 종목 모두 하락을 했는데 정규 시장에서 TSMC가 5% 가까이, 시간외에서 넷플릭스는 4% 가까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 오늘 국내 증시 반도체주, 콘텐츠주 주가 추이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마지막 키워드는 지금 시점 믿을 건 중국 경기 회복이라는 키워드밖에 없을까요? 최근 순항 중인 중국 노출도가 높은 업종, 화장품, 카지노, 여행주의 순항 지속성 여부 여러분 함께 지켜보시죠. 오늘도 부자 되세요. 모닝 브리핑이었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